반갑습니다. 제가 공단 37년 여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홍보시 도움을 받아 그간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중 작품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즐겁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본 작품은 마하바냐 바라미,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첫 전시에 서두에 올려놓은 이유는 우리 서귀포 이 지역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찰인 약천사라는 절과 인연이 있어서 이 작품을 올렸습니다. 본 작품은 이제 1981년도 제작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83년도 공단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작품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이 약천사를 창건하신 분이 해인 스님입니다. 근데 해인 스님은 아마 제주도 분으로 43년생인가 그러시는데 2016년도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 나이는 한 73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하여튼 이분이 약천사라는 절을 제주에 이제 창건하게 되는 계기가 가장 제주의 큰 사찰, 어떤 대표적인 사찰을 좀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원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 스님이 처음에 출가했을 때에 받는 스승,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자식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를 삼고 그 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좌가 되는데 이 글씨를 쓰는 일타 스님의 상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알려진 스님입니다. 이 어르신이 불심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소신공양이라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 오른손 이 네 마디를 다 소신공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불이라고 우리 아시죠? 마치 그런 식으로. 여기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붓글씨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붓을 이렇게 잡고서 이 글씨를 쓴 거예요. 이 글씨를 보면 뭉텅뭉텅하면서 뭔가 율동감이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마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의 글을 제가 이제 81년도에 어떤 계기로 되냐면, 미국 LA에 고려사라는 사찰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주를 받으면서 일정 받으면 그 금액에 맞는 거기에 대한 인사로 이 스님의 글씨를 이제 써주시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약 1,000만 원 돈,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러한 스님의 글을 하나씩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음역 이런 것 뜻을 바꾸지 않지만, 저는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우리가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게 이제 문수보살의 개송이거든요. 그거를 한문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미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이건 모라 스님이라고 조계종 중종을 역임하셨고, 이부 스님은 2003년도에 열반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중전하고 틀리게 두 폭이 같이 나란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찰이나 어느 옛날 그 고궁 같은 데 보면 기둥에 글씨 써 있는 건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대련이라고 한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은 태삼 불량 토계 하해 불택 세류.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도 마다하지 않고 큰 하해는 작은 세류, 작게 흐르는 시냇물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태산과 같고 하해 같은 넓은 도량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석헌 임재우 선생님의 작품으로 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 서예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예 하시는 분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상이 일중 서예 대상인데 이분은 그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각을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글씨가 전서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아주 힘있고 멋진 글씨입니다. 이 작품은 두 작가가 같이 한 합작도입니다. 그러니까 합작도라는 것은 누군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연꽃을 그린 작가하고 옆에 한문으로 이 화제를 쓴 작가가 틀립니다. 근데 이 화제의 내용은 뭐냐? 애련설이라고 그 주무습, 저 주렴계 당송팔 때가 한번 주렴계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왜 저는 이 글을 좋아하냐면 연이라는 것은 군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륙 초목지와 가해자 신번하니 뭐 이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풀과 나무 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자기는 연꽃을 좋아한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국화지 은일자예요, 연화지 군자자해라 해서 국화는 은둔한 선비를 뜻하고 연꽃은 군자를 뜻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삶의 어떤 그 가치나 행동을 해서 불만부지 가치가 가지를 뻗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넝쿨을 지지도 않는다. 연꽃은 그냥 우뚝우뚝 자기 하나하나 스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올곧은 어떤 선비의 모습 그런 것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저는 이 문구 중에 하나 최고 좋아하는 건 향원익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원익청이라는 것은 향기가 멀리 갈수록 맑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더 고요하고 맑아지는 그런 것을 좀 뜻한다 해서 이 애련설은 무척 암송하는 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걸었습니다. 이 연꽃을 이 먹으로 착 그렸거든요. 먹으로 그리면 이렇게 화사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화사한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 질려버리게 돼요. 근데 먹은 오랜 시간이 가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담백하니 그냥 시커멓게만 보이지 그렇지 않고 먹에는 오색이 다 들어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 하나만으로도 농담으로 인해서 온갖 그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금도 낼 수도 있고 깊이와 얕음도 낼 수 있고 하는 아주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먹빛은 항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면 한쪽에 행초를 쓰고 그 나머지 여백에다가 잘잘하니 우리 한글 민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궁채라고도 하지만 궁채는 이제 아주 예쁘게 궁에서 옛날에 그 어른한테 매일 안부 편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궁채고요. 그래서 궁인에 썼다 하고,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그냥
흐트러짐 없이 그냥 자기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민체로 쭉 옆에 학문 시에 대한 오원 절부죠. 5자씩 해서 내행돼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우리 그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답설야중거 불수혼안에 눈밭을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왜? 왜 그럴까요? 금일 나의 발자취가 뒷사람의 알림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그만큼 소중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 우리가 서산대사 그분이 이 시를 지은 글인데 상당 부분 우리 그 공직자로서 이런 분들한테도 어울리는 아주 중요한 글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애시애하는 글이죠. 자, 지금 이 작품 중에 그 기러기가 지금 2마리가 저기 그 갈대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갈대 노자 기러기 안자에서 노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대 노자하고 늙을 노자하고 기러기 안자하고 편안한 안자하고 음이 똑같이 노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늙어서 편안함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안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양화는 특히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같이 또 새겨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볼간자 그림화자 가나라고 하지 않고 읽을 독자 그림화자 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나름대로 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호랑이 그림을 이 합죽선에 그렸어요. 여러분들 호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합죽선에 그린 거는 드물죠. 예. 근데 이 호화를 그린 작가는 소헌서웅이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40년 교류를 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 호화로서 대가는 이분의 아버님 노당 서정목 씨가 호화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때 그분이 그 올림픽 조직위의 호화 작품을 3점 그때 작품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호화로서는 큰 대가였어요. 이제 작가하고 안 계시지만 그분의 맏아들인 소헌서웅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제가 아들이 4이는데 셋이 다 화가예요. 근데 그 중에 첫로 근데 여기 보면 호랑이가 뭐 이빨을 드러내고 하면서 이게 상당 부분 뭐 맹위를 떨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아주 온순하니 수근해 보이죠. 예, 작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이 좀 감춰져 있는 그런 호화도입니다. 좀 사랑스러운 호화도죠. 예. 본 작품은 세한사무도라고 제가 명을 했습니다. 세한도, 우리가 여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대정에서 그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우리나라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세한도가 아주 유명하죠. 그 세한이라는 게 뭡니까? 추위를 견딘 건데 이거는 세벗이라는 거예요. 추위를 견딘 세벗 보면은 매화, 대나무 그리고 거기에 움직이는 이 참새까지 이 세사 그러니까 매화나 대나무 우리가 이제 사군자는 뭐 뜻합니까? 절개 그렇죠? 군자를 뜻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다 추위를 견뎌서 상당 부분 향기를 발산하고 그 의미가 깊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히 이제 매화 같은 거는
겨울을 지나지 않은 것은 향기가 없다. 아니면 향기가 약하다. 그래서 추위를 반드시 겪어야 그 강함을 이겨내고 그래야 가치가 더 올라가듯이 우리도 어떠한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을 겪고 나면 상당 부분 강건하고 맑은 향기를 발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작품은 소재 박춘묵 씨라고 저는 이 선생님한테 제가 87년도 제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때 당시 청첩장을 저는 작품으로 이 선생님 청첩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하고는 인연이 있으신 선생님입니다. 예. 예, 본 작품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고 여유로울 때 한번 이제 붓장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달마를 하나 그렸는데 달마야 뭐 우리가 많이들 잘 알고 계시지만 뭐 한때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용돈도 벌었었어요. 뭐 수맥 차단함에 있다 그래서 그 인서동에 그 아시는 그 표고사에서 좀 이것도 좀 그려달라고 해갖고 수백 장 그렸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제주 지부장 시절에 2년 있으면서 우리 제주 지역 분들이 또 달마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도 그려주고 또 일정 부분 절에서 어떤 불사하고 이럴 때 좀 그려서 바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이거는 제가 소품으로 그렸습니다만 이 화제가 진원 불출구 참된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제가 썼거든요. 우리가 어떤 진실된 것은 행동으로 그 답이 나오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했고요. 그 옆에는 청관원 주인 심당 이렇게 했습니다. 제 태코가 청관원입니다. 맑게 세상을 보는 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심당은 제가 아오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받은 건데 마음지 일체유심죠. 제가 그런 뜻을 좀 많이 조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자를 받아서 된 겁니다. 예, 줄짝이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예, 무엇보다 글 내용이 더 의미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